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소재로 해서 그림과 조각을 주로 하고 있는 작가 유종욱입니다. 흙이라는 매체의 매력을 느껴서 흙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을 빚고 그리고 조형 작업을 하는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회화를 전공했는데 흙이 좋아서 도예과를 들어갔어요. 도예에서 오는 흙의 매력과 조각에서 오는 흙의 매력이 조금 달라요. 흙을 빚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도예과를 전공을 해서 흙으로 말을 빚고 있죠. 대학을 가서 유화를 하는데 기름을 섞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미끄덩거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아서 유화 작업을 많이 하지 않고 이제 오브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좋아하는 오브제들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오브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점토였던 것 같아요. 점토가 주는 따뜻한 느낌, 물성에 주는 어떤 그런 포근한 그런 느낌들이 저하고 오히려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즐거워야지 그 작업을 계속하고 그 재료를 계속 쓸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잘 표현하게 됐고, 그래서 흙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제가 책을 봤는데 사진집이었어요. 말 등성이를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는 그 말 잔등의 라인을 보면서 고유한 한국적인 선이 느껴진다. 그 선에 대해서 매력이 느껴져서 이렇게 결국은 말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주에 가서 말을 가까이 보고 만져보고 했는데 말의 눈망울도 그냥 보면 눈물이 날 것처럼 크고 맑고 깨끗해요. 쉽게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말의 기다란 머릿속에서 눈이 양쪽에 딱 있는데 뭔가 좀 신비롭고 신성한 그런 눈빛, 그런 거를 좀 발견하게 돼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됐죠. 신화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사실 그 작품은 많은 러브콜이 있었지만 제가 판매를 하지 않았죠. 제가 그 흙을 다루면서 개발한 마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흙을 성형을 하고 건조할 때 끊임없이 흙을 갈아내는 거죠. 흙을 갈아내면서 자연스러운 광택과 발색을 만들어내서 가마에 소성해서 만들어진 건데 작업실의 마스코트처럼 저를 딱 지키고 있죠. 말의 형태를 해체하고 다시 재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포즈거든요. 그 포즈는 있을 수 없는 자세예요. 근데 말이 돼요. 항상 저에게 든든한 작업하면서도 저를 수호해주는 그런 친구가 신화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제가 인사동에서 전시를 할 때였는데 신화적인 모티브를 잘 담았고 규모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아주 너무 잘 나왔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작품을 보면서 작품이 슬프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 작업을 할 때 많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을 못하나 봐요. 그 작품이 그대로 그것이 반영이 됐고 그거를 캐치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심경,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내가 힘들었던 과정들을 또 딛고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느낌들, 저한테는 아주 기억에 남는 작품이죠. 형태가 조금 더 단순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흙의 물성을 통해서 기하학적이면서 해체하고 조합하면서 약간 무거운 듯한 느낌의 작업을 해왔었다면 색깔도 좀 밝아지고 형태도 더 단순해지면서 항상 미소를 띤 아이를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벗어지면서 좀 더 해학적이고 더 동화적이고 더 단순화된 느낌으로 우주의 하나의 별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또다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 생각이 변해갈 거는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 제가 우주라고 하는 큰 공간 안에 미미한 하나의 별처럼 존재론적인 측면을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내 작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담고 계속 고민하겠죠. 그런 작품의 형태대로 나올 수 있고 다른 재료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흥분되고 기대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했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아마 그렇게 좀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재밌으니까요. 끊임없이 내 생각들을 발전시키고 진화해서 작업을 못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도전했던 그런 작가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중산간의 한 겨울이었는데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눈발이 엄청나게 날리고 있었어요. 눈이 많이 내렸는지 말 등잔에 눈이 좀 쌓였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있더라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닮은 게 제주 조랑말인 것 같다. 강인한 지구력, 강인한 체력, 근성, 이 추운 겨울을 버티면서 땀을 흘리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강인함을 작품에다가 다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신성성이에요. 흙을 가마에서 1250도에서 굽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물성이 돼버려요. 부드럽게 빚었던 그 흙의 느낌이 돌덩어리가 됐을 때에 변질된 그 느낌에서 오는 그 상이한 느낌, 말이라고 하는 신성적인 느낌을 같이 결합을 하면 흙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진짜 수천 마리는 무조건 넘었을 거예요. 뭐 몇 년 전에만 해도 제가 천마라고 해서 1000마리의 말을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다 해놓고 거의 다 분양을 했어요. 그때 1000마리의 말을 눈을 감고 만들었어요. 개성들이 있고 다 생김새가 다 다른데 만들다 보면 또 이제 또 예쁘고 잘 만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 계획은 눈을 감고 1000마리를 만들어보자.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다 다르고 다 재미있게 나왔어요. 제주에서 느꼈던 말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순간은 바람이에요. 제주의 이 바람을 어떻게 표현할까? 말은 갈기가 있잖아요. 몰아치는 이 바람을 말 갈기에 좀 더 임팩트 있게 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는데 그 금속성 있는 알루미늄 판에다가 제가 도색을 쫙 하고 날카로운 송곳으로 긁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주의 바람을 표현했는데 재밌었던 거는 내가 이쪽에서 바라볼 때와 이쪽에서 바라볼 때와 이쪽에서 바라볼 때가 그 갈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긁히는 각도와 느낌들이 다 달라서 그렇게 흙으로도 그다음에 종이로도 그다음에 알루미늄 판에다가 재료들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친구 너는 제사장 같아.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제가 말 신화 시리즈를 작업했을 때도 느껴지는데 뭔가 신화적이면서 지상세계와 선상세계를 이어주는 엄격한 그리고 신비로운 묘한 그런 부분들을 전 좋아해요.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거룩한 느낌이라고 하나 할까? 그런 것들을 작품에서 표현하려고 좀 노력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소재로 해서 그림과 조각을 주로 하고 있는 작가 유종욱입니다. 흙이라는 매체의 매력을 느껴서 흙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을 빚고
쓰고 그리고 조형 작업을 하는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회화를 전공했는데 흙이 좋아서 도예과를 들어갔어요. 도예에서 오는 흙의 매력과 조각에서 오는 흙의 매력이 조금 달라요. 흙을 빚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도예과를 전공을 해서 흙으로 말을 빚고 있죠. 대학을 가서 유화를 하는데 기름을 섞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미끄덩거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아서 유화 작업을 많이 하지 않고 이제 오브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좋아하는 오브제들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오브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점토였던 것 같아요. 점토가 주는 따뜻한 느낌, 물성해 주는 어떤 그런 포근한 그런 느낌들이 저하고 오히려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즐거워야지 그 작업을 계속하고 그 재료를 계속 쓸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잘 표현하게 됐고, 그래서 흙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제가 책을 봤는데 사진집이었어요. 말 등성이를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는 그 말 잔등의 라인을 보면서 고유한 한국적인 선이 느껴진다. 그 선에 대해서 매력이 느껴져서 이렇게 결국은 말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주에 가서 말을 가까이 보고 만져보고 했는데 말의 눈망울도 그냥 보면 눈물이 날 것처럼 크고 맑고 깨끗해요. 쉽게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말의 기다란 머릿속에서 눈이 양쪽에 딱 있는데 뭔가 좀 신비롭고 신성한 그런 눈빛, 그런 거를 좀 발견하게 돼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됐죠. 신화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사실 그 작품은 많은 러브콜이 있었지만 제가 판매를 하지 않았죠. 제가 그 흙을 다루면서 개발한 마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흙을 성형을 하고 건조할 때 끊임없이 흙을 갈아내는 거죠. 흙을 갈아내면서 자연스러운 광택과 발색을 만들어내서 가마에 소성해서 만들어진 건데 작업실의 마스코트처럼 저를 딱 지키고 있죠. 말의 형태를 해체하고 다시 재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포즈거든요. 그 포즈는 있을 수 없는 자세예요. 근데 말이 돼요. 항상 저에게 든든한 작업하면서도 저를 수호해주는 그런 친구가 신화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제가 인사동에서 전시를 할 때였는데 신화적인 모티브를 잘 담았고 규모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아주 너무 잘 나왔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작품을 보면서 작품이 슬프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 작업을 할 때 많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을 못하나 봐요. 그 작품이 그대로 그것이 반영이 됐고 그거를 캐치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심경,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내가 힘들었던 과정들을 또 딛고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느낌들, 저한테는 아주 기억에 남는 작품이죠. 형태가 조금 더 단순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흙의 물성을 통해서 기하학적이면서 해체하고 조합하면서 약간 무거운 듯한 느낌의 작업을 해왔었다면 색깔도 좀 밝아지고 형태도 더 단순해지면서 항상 미소를 띤 아이를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벗어지면서 좀 더 해학적이고 더 동화적이고 더 단순화된 느낌으로 우주의 하나의 별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또다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 생각이 변해갈 거는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 제가 우주라고 하는 큰 공간 안에 미미한 하나의 별처럼 존재론적인 측면을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내 작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담고 계속 고민하겠죠. 그런 작품의 형태대로 나올 수 있고 다른 재료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흥분되고 기대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했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아마 그렇게 좀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재밌으니까요. 끊임없이 내 생각들을 발전시키고 진화해서 작업을 못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도전했던 그런 작가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제주로 내려가서 작업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초창기 때는 좀 제주적인 거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중에서도 뭐 돌, 조랑말, 제가 프랑스 가서 전시하고 왔을 때는 구멍 뚫린 부분에 의해서 별, 조랑말 시리즈 그런 것도 작업을 했었고 외국에 가서 전시하고 나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가벼운 재료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종이 무게만큼 가벼운 걸로 해보자 해서 페이퍼 콜라주 작업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변화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태리에 한국관 갤러리가 생기게 된 거죠. 이태리는 뭐 다 대리석 작업인데 조각과 회화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초대를 받게 됐죠. 한국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각적인 모티브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전시 형태였고 좋았던 여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토마 시리즈 작업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100여 마리를 넘게 작업을 했죠. 하나의 개별이 아니라 그 작품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군상이 될 수 있는 또 말이니까 더 어울렸던 것 같아요. 다양한 포즈로 해서 분집 있게 모여지니까 큰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마 100여 마리와 제가 그 전에 했던 기하학적인 신화적인 작업들을 해왔던 작품들을 같이 가서 전시를 했죠. 제가 제일 기뻤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제 말들이 좀 웃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서 웃고 만져보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작품들을 보면 꼭 만지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꼭 만져보라고 해요. 이 따뜻한 흙에서 빚어진 이 물성들을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논리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계속 만들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논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스스로의 확신이 없어요.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스스로 계속 묻기 때문에 2년 후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좀 더 진화한 또 다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소재로 해서 그림과 조각을 주로 하고 있는 작가 유종욱입니다. 흙이라는 매체의 매력을 느껴서 흙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을 빚고 그리고 조형 작업을 하는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회화를 전공했는데 흙이 좋아서 도예과를 들어갔어요. 도예에서 오는 흙의 매력과 조각에서 오는 흙의 매력이 조금 달라요. 흙을 빚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도예과를 전공을 해서 흙으로 말을 빚고 있죠. 대학을 가서 유화를 하는데 기름을 섞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미끄덩거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아서 유화 작업을 많이 하지 않고 이제 오브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좋아하는 오브제들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오브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점토였던 것 같아요. 점토가 주는 따뜻한 느낌, 물성해 주는 어떤 그런 포근한 그런 느낌들이 저하고 오히려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즐거워야지 그 작업을 계속하고 그 재료를 계속 쓸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잘 표현하게 됐고, 그래서 흙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제가 책을 봤는데 사진집이었어요. 말 등성이를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는 그 말 잔등의 라인을 보면서 고유한 한국적인 선이 느껴진다. 그 선에 대해서 매력이 느껴져서 이렇게 결국은 말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주에 가서 말을 가까이 보고 만져보고 했는데, 말의 눈망울도 그냥 보면 눈물이 날 것처럼 크고 맑고 깨끗해요. 쉽게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말의 기다란 머릿속에서 눈이 양쪽에 딱 있는데 뭔가 좀 신비롭고 신선한 그런 눈빛, 그런 거를 좀 발견하게 돼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됐죠. 신화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사실 그 작품은 많은 러브콜이 있었지만 제가 판매를 하지 않았죠. 제가 그 흙을 다루면서 개발한 마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흙을 성형을 하고 건조할 때 끊임없이 흙을 갈아내는 거죠. 흙을 갈아내면서 자연스러운 광택과 발색을 만들어내서 가마에 소성해서 만들어진 건데, 작업실의 마스코트처럼 저를 딱 지키고 있죠. 말의 형태를 해체하고 다시 재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포즈거든요. 그 포즈는 있을 수 없는 자세예요. 근데 말이 돼요. 항상 저에게 든든한, 작업하면서도 저를 수호해주는 그런 친구가 신화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제가 인사동에서 전시를 할 때였는데, 신화적인 모티브를 잘 담았고 규모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아주 너무 잘 나왔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작품을 보면서 작품이 슬프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 작업을 할 때 많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을 못하나 봐. 그 작품이 그대로 그것이 반영이 됐고 그거를 캐치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심경,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내가 힘들었던 과정들을 또 딛고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느낌들, 저한테는 아주 기억에 남는 작품이죠. 형태가 조금 더 단순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흙의 물성을 통해서 기하학적이면서 해체하고 조합하면서 약간 무거운 듯한 느낌의 작업을 해왔었다면, 색깔도 좀 밝아지고 형태도 더 단순해지면서 항상 미소를 띤 아이를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벗어지면서 좀 더 해학적이고 더 동화적이고 더 단순화된 느낌으로 우주의 하나의 별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또다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 생각이 변해갈 거는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 제가 우주라고 하는 큰 공간 안에 미미한 하나의 별처럼 존재론적인 측면을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내 작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담고 계속 고민하겠죠. 그런 작품의 형태대로 나올 수 있고 다른 재료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흥분되고 기대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했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아마 그렇게 좀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재밌으니까요.
끊임없이 내 생각들을 발전시키고 진화해서 작업을 못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도전했던 그런 작가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